11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보면 In the backseat of the car next to mine blank 다음에 two sweet little boy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라는 걸 찾는 절대적인 명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보면 누가 주어입니까? 라고 봤을 때 누가 주어겠니?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The backseat이 주어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데 절대 그럴 리 없는 게 주어가 누굽니다. 전치사고 제외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고 있는 the backseat 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니? 여기 전치사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주어 아니고요. 여기는 the car 같은 애들도 당연히 오브에 걸려 있으니까 주어가 아니고요. next to mine 같은 표현들 역시는 아니고 그러면 처음 등장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라는 거 확인했을 때 two sweet little boys 여기 있네. 얘가 처음 등장하는 명사야. 얘가 처음 등장하는 명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boys 다음에 s 있어 없어? 있네요.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네. 뭐 고를 거야? 여기 were 고르면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어렵지 않게. 실제로 변비활력이 있는 주어 동사 문제를 찾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전치사가 미리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진짜 주어입니까? 라는 걸 찾아내는 부분들인데 이제 11번 같이 전치사가 문 뒤에 나온 경우에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에 관해서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12번 봅시다. 12번을 보면 narcos는요 라고 얘기할 건데 무엇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뭐 어찌됐든 이런 사람인 것 같아. Who has been studing for subject for over 25 years 한 사람인데 says that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절의 주어 동사를 찾을 거야. 대절의 주어 동사. 선생님 제가 딱 봤을 때는요. 그냥 보기만 하면 주어가 similar to 80% of who does actively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어서요. 좀 헷갈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보자. 이 percent 같은 단어가 나와. percent. 우리가 이걸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부분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대표적인 부분 표현 뭐가 있겠니? 여기 나온 것처럼 percent 같은 애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half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the rest 이런 애들, 나머지 이런 애들도 있고 분수 같은 애들이 있어. 몇 분의 몇 같은 분수 같은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로 명사다 보니 지칭한 것이 명사다 보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를 반드시 결정해 줘야 되는데 70% 단수의 복수에 할 수 없지. 나머지 절반 3분의 1 단수의 복수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표현하는 방식을 잘 보니까 이런 애들이 전치사 오브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브 다음에 명사를 쓸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돼. 그러면 여기는 명사를 기준 삼아서 단복수를 결정할 겁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분 표현들은 부분 표현을 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잘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similar to 80% 같은 표현들은 이게 단수인가 복수인가 어떻게 알아? 0.1 단수의 복수야. 4분의 1 단수의 복수야. 할 수 없지. 나머지 절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전치사 오브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전치사 오브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누굽니까를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이니? 도수후 같은 표현이 보여. 도수후 같은 표현이 보이고 여기는 도수후는 선생님 도수는 대명사 대세 복수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도수가 한 단어야. 쪼개는 단어가 아니고 도수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사람들 뭐라고? 뭐뭐하는 사람들 복수라고. 그러면 actively 하게 뭐뭐하는 사람들이요 나온 순간부터 사람들이라는 들 복수야. 사람들라고 생각하면 복수군요 라는 거 알아서 이 사람들 복수니까 무엇하는 참 시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져가야 되고 이 스위치 변화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만큼을 통째로 주어 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사람들이라니까 고민할 것 없이 복수야. 그럼 become 써야겠지.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공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복수 동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도수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이고 혹여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네. 뭐뭐하는 사람들 복수 13번 보자. 13번 뭐 때때로
당연히 아니야. 얘는 뭐 빈도부사잖아. 명사일 리는 전혀 없고 by reading 또는 rea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first and last few part of the passage helps to catch the main point of the text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요 밑에 있는 successful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얘는 지워야겠다. 없는 말입니다. successful 지워주세요. 으아 잘 안 지워지네. 빨리 지워야겠다. 우와 두껍게 지워볼까? 없는 말 왜 들어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잠깐 끼어 들어가는 어찌됐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딴 거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동사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자. 동사는 누구니? 잘 살펴보니까 누가 동사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보여줄게 선생님이 영어에서 무조건 동사인 애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네. 무조건 동사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다. 우선순위 동사 삼총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을 딱 봐. 문장을 딱 보는데 이 문장이 길던 짧던 간에 뭐라고? 문장이 엄청 짧아요. 엄청 길 상관없어. 사실 그런데 문장이 짧으면 우리가 주어 동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은 별로 없어. 근데 엄청 길어. 문장이 엄청 길다면 선생님 제가요 생각보다는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꼭 기억해야 되는 무조건 동사 삼총사네. 우선순위 동사 삼총사인데 문장을 보다가 비동사가 있어요. 그럼 걔가 동사야. 두 번째, 선생님 문장을 아무리 봤는데요. 문장에 비동사가 없어 보이는 걸요. 그럼 뭘 찾을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찾으세요. 이거 동사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봤는데요. 이 문장에는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할 거야? 완료형 시제를 찾아봐. have a pp. 그러면 동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장을 봤을 때 얘네들 무조건 동사입니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절, 그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따위의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절 안에 주어동사를 찾는 거 거기 비동사 보이는데요? 대절의 비동사? 대절의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대절의 have pp? 이런 거에 또 낚이면 안 된다. 그런 거 당연히 괄호쳐서 날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제외한 상태에서 비동사 보이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보이고 have pp 보이면 이게 동사입니다라고 순서대로 가져가 나갈 거고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아무리 문장을 눈 씻고 찾아봐도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동사가 안 보이는 걸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찾아야 되니? 그때는 일반 동사를 찾아야 돼. 방법이 없다. 근데 일반 동사를 찾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와 관련돼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의 단어 실력에 관련되어 있지, 그치?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뜻은 뭡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를 찾아낼 거 아니야. 어휘는 어찌됐던 단어는 그냥 중요해. 평소에 조금씩 계속 해두는 거 잊지 말고 다시 보자. 한 번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여기 뭐가 보이니?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비동사 잠깐만 봐봐. 비동사는 사실은 경우의 수가 좀 있어요.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ing가 나올 수 있지. 그치? 진행형의 동사야.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pp가 나올 수 있네. 수동태의 동사야. 그러니까 bing가 나와도 bpp가 나와도 통째로 동사입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보자. 다시 보면 어디 있니? 문제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동사를 보겠는데요. 제가 눈시고 찾아봐도 비동사도 안 보이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완료형 시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동사 찾아야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helps라는 애가 보이네. 여기서 뭘 봐야 돼? s가 붙었습니다 라는 걸 보세요라는 얘기야. 여기 s가 붙어 있네요. 이거 보라는 얘기야. s 붙어 있습니다. 보이지? 이거 안 보이네. s 붙어 있습니다. 이거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단수 주어를 찾을 건데요. 주어 봅시다. 때때로 by reading 또는 rea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해석하는 거 볼까? by ing 어떻게 해석해왔니? 이거 by야. 뭐뭐 함으로써란 얘기고 만약에 reading을 고른다면 읽는 것은 이란 얘기네. 독서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해. 동명사 주어 reading 찾으세요 라고 결정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걸 해보자.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문장을 처음 해석하고자 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주어 동사를 찾으세요라는 말씀을 하셔. 당연하지. 찾아야 되는데 주어 동사를 찾는 것 중에서 이걸 좀 생각해봐. 주어를 먼저 찾는 게 조금 더 문장을 해석하는 또는 문장의 구조를 판단하는 데 용이할까? 아니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문장 구조 판단하는 게 용이할까? 선생님 생각은 사실은 비슷비슷하지. 대동소이해. 뭘 먼저 찾든 간에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라도 좀 더 문장의 구조를 용이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동사를 먼저 찾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사를 먼저 찾아요. 그럼 어떤 걸 결정할 수 있어? 동사 앞에 있는 이만큼의 애들이 주어입니다 라는 걸 결정할 수 있어. 그런데 주어를 혹여나 미리 찾으면 주어는 명사다 보니까 수식 갖는 구조가 계속 붙을 수 있어요. 주어를 계속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길어져. 그럼 도대체 어디 동사가 나오는가, 어디서 주어가 끝나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읽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 모든 문장이 그러지는 않아. 짧은 문장들 I am a boy 야 이런데 누가 고민하겠어. 그렇지 않고 많이 수식이 연결되어지는 명사 주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계속 가봐야 돼. 해석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장 구조를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동사를 먼저 찾잖아. 그럼 조금이라도 유리해. 아주 조금이라도 구조를 금세 파악할 수 있어. helps라는 동사를 먼저 찾았어. 앞에 주어를 찾아야겠습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못 찾겠습니다 라는 얘기니 동명사 주어인 reading을 골라야 합니다 라는 얘기야. 동명사 주어인 reading을 골라야 합니다. 읽는 것은 도와줍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은 것 같고 14번 문제 All trees are fruit in the fruit family such as cherry and plum as well as peach나 apricot이나 아니면 apple trees have a small amount of cyanide in the seed.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러면 알맹이만 가져가 보자. 누가 주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주어 같아? 우선 주어 덩어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물어봐도 all trees are fruits 얘가 주어네. 그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all 연결되어 있으면 뒤에 걸 기준 삼읍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데다가 사실은 얘는 앞에 어떤 표현이 보이니? all이라는 표현이 보여. 복수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크게 어려울 것 없고 실제로 이 사람도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복수 취급 잘 하고 있네. 모든 나무들과 과실들은요, 열매들은요 have a small amount 적은 양의 cyanide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a small amount of를 통째로 가져가야지. 실제로는 여기 small 같은 건 제끼자. 그럼 뭐가 보이니? an amount of야. an amount of 일정 양의 라고 볼 건데 중간에 small이 껴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어? 작은 양의 라는 얘기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는 쪼개는 말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야. 한 번에 가져가는 표현이다. 한 번에 그냥 한 단어 취급해야 돼. cyanide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seed. 씨앗 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수식어로서 that절이 등장해. 그럼 이 that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는데 그렇다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수를 판단하세요. that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는 that. 선생님 이거 단수잖아요. 복수형이면 does 이렇게 얘기하면 택도 없어. 관계대명사가 does가 어딨어. 그치? 그런 거 없다. which 복수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없지. 후의 복수는 그런 거 없잖아. 관계대명사는 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럼 누굴? 주격 관계대명사면 주어인데요. 그러면 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여기서 결정을 해보자. 1번 제가 볼 때는요. 선행사는 뭐야? 선행사 딱 보니까 cyanide 이거 1번 이게 선행사. 아닌데요. 여기 있는 sees 2번 이게 선행사네요. 퀴즈야. 1번이 선행사입니다. 2번이 선행사입니다. 선생님 혹시 관계대명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규칙 같은 것들이 있나요? 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명사로 나와 있는 구조에서 뒤에 뭘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쓰겠습니다. 그치? 대부분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를 결정해야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대명사의 산형사는 1번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아니에요. 2번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뭐가 맞을 거니? 둘 다 되지. 둘 다 돼요. 1번 명사를 수식하려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2번 명사를 수식하려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런 것들은
문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해석을 해서 올바르게 해석되는 것.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바르게 해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본인의 힘으로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 사이아나이드가 시아나 화합물이야. 시아나물, 나쁘게 말하면 청산가리, 이 정도쯤 되는데. 보자. That is released 또는 that are released. 릴리즈 되어집니다. 뿜어져 나옵니다. 방출되어집니다. 스며 나옵니다. 배어 나옵니다. 다 똑같은 말이고 when they are chewed, digested 되어질 때요. 걔네들이 무엇 되어질 때? 씹히거나 소화되어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 씹히거나 소화되어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잘 보자. 요건 누굴까? 여기 있는 they. 이거 혹시 누군지 알겠니? 누구겠어? 복수대명사니까 복수 찾을 거야. 누구겠어? 앞에 있는 잘 안 보이네. 여기 씨앗이겠지 뭐. 요거밖에 없잖아. 얘 말하는 거야. 씨앗이 씹혀질 때 걔네들이 빠져나옵니다. 배출되어집니다. 씨앗이 씹혀질 때 씨앗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아나이드 시한화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사이아나이드 다음에 S 있어 없어? 없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즈 골라주세요. 라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되네. 15번 봅시다. 15번을 보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곧장 할게. 뭐라고? That achieving satisfaction, contentment by working at a job that you really like. 다음에 이제 is입니까? am니까? 라는 단복수의 동사를 결정하세요. 라는 문제까지 왔는데 같이 한번 보자. 어쨌든 동사를 결정해야 돼.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이 지문은요. 여기 벌써 결정 others thing. 주어동사 나왔는 게 맞지? 지금 우리는 뭘 결정해야 돼? 대절의 주어동사를 결정하는 거야. 대절을 보면 대절에만 집중해보자. 뭐가 보이니? achieving. 얻는 것은요. 라는 표현이 보여. 똑바로 다시 그려줄게. 얻는 것은요. 무엇을 satisfaction, contentment 같은 말이네. 만족감을 얻는 것은요. 해석하는 거 잠깐 신경 써볼까? by working. 무엇함으로써? 일함으로써요. 업무함으로써. 그런데 at a job they really like 이라는 표현이 보이네. 우리는 선생님 요거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보니까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죠? 맞아. 생략되어 있는 게 왔는데 왜 뺐을까? 요 글 쓴 사람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job하고 they really like 사이에 진짜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게 맞는데 이거 왜 뺐을까? 왜 뺀 것 같아? 쓸데없어서. 그치? 글을 쓰는 사람이 애초에 쓸데없어서 뺐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꾸역꾸역 복원할 필요는 없다. 아무도 너희들한테 여기다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한번 써보세요. 이런 문제 안 풀어. 우리는 다만 어떤 부분에 욕심을 내고 싶냐면 뭐라고 그랬니? A job they really like. 이걸 한 단어 취급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직업.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직업 영어로 뭐라 그래? A job they really like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걔네들이 진짜 좋아하는 직업에서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은요. 주요한 척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해석하는 거 이제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같이 보게 되면 동명사 주어입니다. 라는 얘기야. 동명사 주어 찾는 거 계속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단수, is 고르면 잘 골랐네. 16번 보자. 16번은 잠깐 나중에 하고 16, 17번 잠깐 제끼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18번으로 갑시다. 18번 가면 주어 찾아볼게. 주어. 누가 주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rare는요. rare는 드문. 그치? 니은으로 끝나네. 니은.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거 형용사야. 드문. 주어가 될 수는 전혀 없고 is 고르세요. musical organisations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가 주어. 어디 있니? 여기 있어. organisations라는 표현이 보이고 뒤에 S 있어 없어? 여기 S 있네. 그치? 복수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를 거다. 우리가 지금 문장의 구조를 단박에 한눈에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뭐 해석이 되면 글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면 좋긴 한데 그거 말고 어법 문제를 어법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다. 주어 동사를 또박또박 구분해낼 수 있는 연습하고 있는 중이네. 19번 보자. 19번 보면 One reason there have been so many failures. 그렇게 많은 실수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That there have been so many attempts. 시도가 엄청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 시도 안 하면 실수조차 할 일이 없지. 그치? 실수가 많은 이유는요. 시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is하고 to be하고 고르라고 하는데요. 보기를 곧장 봐봐. 여기 고를 곧장 보면 is하고 to be를 고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이거 뭐 물어보는 거니? 이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어법 문제에서 밑줄형 어법 문제 말고 선택형 어법 문제가 있어. 그치? A, B, C 알맞은 것 하나씩 고르세요라고 얘기하는 어법 문제가 있는데 어법 문제 보기를 보면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걸 내가 골라내길 원하는 겁니까?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is하고 to be가 나왔어. 실제로 얘는 문제 의도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여기 being이 나왔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to be 다음에 여기 being을 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is하고 being을 고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던 is하고 to be를 고르세요라고 얘기하던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야.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냥 is를 지우면 돼. 동사 자리가 맞다면 is를 고르면 되는 거지. to be가 맞나요? being이 맞나요? 선생님 to be가 맞는지 being이 맞는지 어떻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동사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선택지가 하나는 동사, 하나는 동사가 아닌 것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이게 동사입니까? 아닙니까만 판단해. 나머지 두 번째 예시는 두 번째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라는 걸 결정하는 건 문제를 푸는데 별로 그렇게 뭐 현명한 방식 같지는 않아. 무식한 방식이지 뭐. 같이 보면 어디 갔어? 미안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같이 보면 one reason은요 라고 얘기할 건데 reason 같은 애들은 우리가 관계사 할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안 배웠으면 나중에 배울 때 같이 하자. 선행사로서 reason은 관계사 누굴 받니? y를 받잖아. 그치? 이거 뺀 거야. 또 reason why. 그래서 접속사 y가 관계부사로서 접속사 y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볼 거면 문장의 진짜 주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렇게 one reason 가져가면 돼. 그치? 주어의 의미 덩어리 전체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만큼이겠지 뭐. 실수가 그렇게 많은 한 가지 이유. 어찌됐던 주어 알맹이가 누굽니까? 얘야 one reason. 단순해. is 동사 자리 고르셔야 합니다라는 얘기야. 이걸 빼버리면 문장에 주어 동사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is를 빼버리면 문장에 주어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 자리란 얘기니? 아, 동사 자리입니다. 이거 주어고요. 20번 봅시다. 20번을 보면 20번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장의 감이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때때로 그들은요 waste both time and money 둘 다 낭비를 했습니다. 낭비를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네. 시간과 돈 둘 다 낭비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배그도 하고요. 옵치도 하고요. 시간 돈 다 낭비하는 겁니다. 아니면 hang around on the street. hang around 뭐 하는 거니? 여기 그냥 돌아다니다. 그치? 싸돌아다니다. 별일 없이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라고 얘기할 건데 잘 봐. 문장 구조 좀 보였으면 좋겠네. 여기 and로 연결되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그 결과라는 표현을 잠깐만 제끼고자 한다면 곧장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니?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and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는데요. 주어는 뭐예요? 그러면 주어 없이 그냥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있지. 왜? 똑같으니까. 맞아. 공통의 주어는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야. 실제로 그렇다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구였어? 여기 있는 they였어. 여기도 뭐라고 보는 거니? they가 있습니다 라고 봐야 하는데 왜 뺐을까? 여기 they 있습니다 라고 봐야 해. 왜 뺐을까? 여기 they랑 똑같잖아. 그치? 두 번 쓰는 거 귀찮아서 뺐어. 그럼 당연히 뭐 고를 거니? they are too tired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뭐 고르면 되겠어? 여기 고르면 고민할 것 없이 문제 잘 풀게 되는 거네. 이렇게 주어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 생략됐구나. 생략 왜 했을까? 똑같으니까. 그치? 생략을 해도 읽는 사람이 아무도 헷갈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안 보입니다 라는 문장을 보이게 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했구나.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뭐겠니? 문장에 명백하게 언급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금세 보일 것 같고 이 정도 문장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네. 21번 보자. 21번을 보면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that is not as harmful to the environment as those which we are presently us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려운 문장 같지는 않은데 하나씩 보자. 우리는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들을요. 아니야. 대체 자원들을요. 그치? 무엇에? 에너지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해 볼게. 봐봐. 대체가 되는 자원들의 에너지. 대체가 되는 자원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한국말, 우리말의 어감상에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지. 한국말 어순이랑 똑같으면, 우리말 어순이랑 똑같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구태여 뒤에서부터 끌어오겠습니다 라는 걸 빠득까득 고집부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말 어순이랑 비슷하면 그냥 우리말 어순이랑 똑같이 해석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면 that is입니까 am니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해. 비슷한 게 아니고 뭐 구조는 똑같네. 여기 대시 보여. 주격관계 대명사야. 선행사가 누굽니까? 라는 걸 찾으란 얘기야. 얘는 선행사가 누굽니까? 라는 걸 찾으란 얘기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개. 1번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요. 얘는 선행사. sources 이거 1번이거나 아닙니다. 2번 energy 이게 선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 두 개 다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 다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해서 말이 되는 걸 찾을 거야. 뒤에 거 보니까 not as harmful to the environment as those which we are presently using 이라고 얘기할 건데 해석하는 거 잠깐만 선생님이 신경 써줄게. 여기 보니까 as가 나와. as 이거 이름이 뭐였니? 원급 비교입니다. 동등 비교입니다. 이렇게 배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알면 편하니까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얘기할 건데 이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할 것 없어. 뭐라고 해석해? 만큼이라고 해석해. 뭐라고요? 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as는 만큼.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사실 원급 비교 as를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여러 번 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거나 뭔가 좀 해석이 불편한 문장이 나오면 이게 자신감 있게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혹여나 그렇다면 쉽게 가지. 어떻게 할 거니? 지워. 이거 as 지우고 이거 as 지우고 as 두 개 다 지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as부터 문장도 다 지워. 두 번째 as부터 문장도 다 지우면 그러면 이제 문장의 알맹이만 남아. That is 또는 are not harmful to the environment. 이게 이 문장의 뼈대야. as가 나오면 as 두 개 다 지우고 두 번째 as부터도 쭉 지우면 된다. 없는 겁니다. 라고 취급하면 돼. 그럼 문장의 뼈대가 뭐니? That is 또는 are not harmful to the environment. 무엇하는? 환경에 해롭지 않은 이란 얘기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에너지가 환경에 해롭지 않을까? Alternative sources가 환경에 해롭지 않을까? 에너지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is입니다라는 골라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환경에 해롭지 않아? 그럴 리가. 미세먼지 뭐 때문에 나오는데 경유 엄청 태워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물론 다른 것도 있다. 여튼 에너지가 환경에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상하잖아. 그치? 대체되는 자원들.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되는 자원들. 단어 alternative를 쓴 것만 봐도 알겠다. 그치? 그러면 누가 적절합니다. 선행사로서는 여기 alternative sources 얘가 적절한 선행사가 되고요. 선행사 알맹이는 sources입니다. S 있네. 그러니까 복수 고르세요. 결정할 수 있어야겠어. 22번 보자. In one year 1년 동안에 너는 54,750 칼로리를 연소시킵니다. 태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which means you will lose. 너는 살 빼게 될 겁니까? 라는 얘기야. 몸무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네. 15.6파운드 정도 살이 빠질 겁니다. lose 할 겁니다. 네가 lose 할 겁니다. 했을 때 무게 단위가 나와. 웬만하면 뭐 얘기하는 거니? 살 얘기하는 거네. 어쨌든 15.6파운드 정도 살 빼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mean일까요? means일까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딱 보니까 calories 복수 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만났을 때 눈에 반드시
각인시켜야 되는 표현이 뭘까? 여기는 컴마야. 컴마. 이게 되게 중요하네. 컴마. 구두점 컴마야. 펑츄에이션 컴마라고 얘기할 건데 얘가 관계 대명사랑 붙어 있을 때 또는 뭐 관계 부사랑 붙어 있을 때도 비슷한데 이걸 계속적 용법입니다 또는 한정적 용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나 한정적 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한계가 뭐냐면 컴마는 말을 할 때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컴마를 발음하지 않거든. 그러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컴마가 있는 문장을 얘기한 걸까? 컴마가 없는 문장을 얘기한 걸까? 구분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게 한정적으로 쓴 건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쓴 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뭘 문맥 보고 파악해야지. 예문에 보면 맨날 이런 게 나와. 제가 길을 가다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고요. 하나는 의사입니다. 이런 예문이 나와. 그럼 이제 물어보지.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마를 찍으면 어쩌니 어쩌니 합니다. 컴마를 안 찍으면 또 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야. 그 문장을 말을 했을 때, 그 문장을 얘기했을 때 컴마를 찍은 말을 했을까? 컴마를 안 찍은 말을 했을까? 말하신 사람으로 물어봐. 지금 중간에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을 쓰셨는데요. 앞에 컴마를 찍고 말씀하신 건가요? 안 찍고 말씀하신 건가요? 물론 글을 쓸 때는 이 사람이 편집글을 쓰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쳐서 글을 쓸 때는 세부적인 의미를 상대방이 오독하지 않게 곡해 없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다면 컴마를 찍고 안 찍고를 결정하게 될 건데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리 만무하잖아. 자꾸 물어볼래? 그럴 수 없지. 어떻게 판단해? 앞뒤 문맥 보고 판단하는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딸 얘기하면 또 딸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정 궁금하면 물어봐. 선생님 근데요 아들 둘이 전부인가요? 물어봐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적 용법이나 아니면 한정적 용법이 사실은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괜찮다. 괜찮고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안 잡혀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컴마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의미나 아니면 문제에서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도쯤만 알고 있으면 돼. 우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첫 번째 조건 뭐 있니? 컴마 다음에는 that 쓰지 마세요. 아 그냥 쓰지 마. 안 쓴 지 한 150년 됐다. 이제 와서 쓰기 시작하면 엄청 어색해. 그러니까 that, 컴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 that 쓰지 마세요. 두 번째, 컴마가 계속 이렇게 유효하게 남아있는 의미가 뭐냐면 뒤에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얘처럼 which 같은 관계대명사 쓸 때 어떤 경우가 생깁니다.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컴마, 계속적 용법 컴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다. You're really pretty, which make me so happy. 너 진짜 예쁜데 그게 날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면 you really pretty. 다음에 뭐 찍을까? 컴마를 찍어야 돼. Which makes me happy.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면 선행사가 누구겠어? 앞문장 전체야. 네가 예쁘다라는 사실. 그럴 때 무엇 해야 돼? 컴마 찍고 넘어가야 돼. 그렇다면 얘도 똑같아. 여기 컴마가 보이지? 그럼 보이는 순간 어떤 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하니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컴마인데 이거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겠구나. 그래 당연하지만 얘는 의미상 누가 선행사니? 얘가 전체가 선행사야. 네가 1년에 54,750칼로리를 연소시킨다라는 것. 그치? 문장이 주어가 됐다라는 얘기야. 이걸 which로 받은 거고 구나 문장, 절이 주어라면 단수 취급합시다 라는 규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means를 골라야 합니다 라는 얘기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를 판단해야 되잖아. 뭘 놓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컴마를 놓치지 마세요. 해석하는 거 잠깐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컴마는 뜻이 있는 단어야. 어떻게 해석해? 그런데 라고 해석해. 뭐라고? 그런데 라고 해석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컴마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은요 의미합니다. 네가 15.6파운드를 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23번 when using to use only one finger for adults is disrespectful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볼까? 누가 동사니? 동사야. 비동사 있으니까 고민할 거 말고 얘 동사다. 그럼 이제 누구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주어는 동사가 결정되잖아. 그럼 앞부분이 쭉 주어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앞부분이 쭉 주어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생각을 해보자. 누가 주어니? 이만큼이 주어야. 주어는 무슨 사? 명사. 그런데 니들이 when을 골라버리잖아. when을 골라버리면 이상합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 when은 접속사 구실을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명사 구실하는 to use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붙이 사용하는 것. only one finger for under 어른들에게 한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은요 어떻습니다? disrespectful 합니다. 예의 어긋납니다. 뭐 이런 쯤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어른한테 일로 오세요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엄청 나쁘다고. 예의 바르지 못한 respectful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동사가 명백하고요. 우리는 주어를 찾아야 한다면 그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 이걸 골라야 돼. when은 누구 구실을 한다고? 접속사 구실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뒤에 써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 24번을 봅시다. 24번을 보면 To exclude those from voting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destroyed 할 겁니다. destroys 할 겁니다. 우리의 democracy, 민주주의를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자.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다시 보면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쳐볼게. 해석 한번 해볼까? To exclude 제외하는 거야. 배제하는 것, 배척하는 것. 이게 당연히 주어야. 선생님이 from voting 선거로부터 라는 부분을 가로쳐서 날리니까 누가 이제 눈에 들어오니? those who가 눈에 들어오고. 그치? those who 뭐라고 그랬어? 뭐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already socialized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요 라고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주어 알맹이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얘지. 배제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단수 취급합시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모르겠잖아? 그럼 뒤에 S 있어 없어? 없잖아. 단수입니다. 그러면 destroys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단수동사 잘 쓴 것 같아. 25번 보자. 25번 보면 The first impression given by the crosses many young people where they stayed for any and all occasion is not all. one but conformity and uniformity. 여기까지만 볼 거야. conformity나 uniformity의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같은데 물어볼까? 누가 주어니? 누가 주어? 얘가 주어야.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 이 중에서 주어 알맹이가 누굽니다 라고 물어보면 얘지. impression 인상이잖아. 그치? The first impression 첫인상. 뒤에 S 있니 없니? 없어.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동사는 뭐 고를 겁니까? 라는 얘기야. 뭐 고를 겁니까? 당연히 이지 골라야 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런 표현이 눈에 걸리는 선생님 이상합니다.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제가 여기는 wear가 옷 따위를 입다 착용하다 라는 동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얘가 문장의 동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 잘 보자.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고 보는 거야. 대신나 which 있으면 제일 만만하겠네. The clauses that 또는 which many young people wear this day 라는 얘기네.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 복원해보세요. 야 이런 문제는 안 풀어. 그런 게 중요한 게 미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욕심을 내는 거야? 이걸 한 단어 취급하는 욕심을 내는 거야. 그치? 이걸 한 단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을 한 단어 취급하는 욕심을 내는 거다. 보자. Clothes many young people wear this day.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입고 있는 옷.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괄호쳐서 날리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괄호쳐서 날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진짜 동사는 where가 될 수 없어요. 얘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누구에 걸려 있는 거니?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에 걸려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5번 보자. 25번은 얘는 잠깐 제끼고 얘 보자. 27번. In addition, eating quickly while performing other tasks. 다른 일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먹는 것은요. 뭐 고민하지 말고 이거 금세 보인다 이런 문제는 나머지 주만에 풀면 되겠다. 먹는 것 단수 여기 prevent 단수 금세 알 수 있는 것 같으네. 28번 보자. 28번을 보면 별표를 한 100개 정도 쳐줘. 28번 같은 문제들이 정말로 수일치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풀게 되어지는 수일치만 놓고 봤을 때 주어 동사를 골라내세요 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제일 마지막쯤에 풀게 되는 문제들인데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이거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문장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Drifting westward across the bridge into Asia was 또는 were commerce horses and other animal that had evolved in America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문장을? 이렇게 잠깐 괄호를 치고 그러면 이제 문장에 주어 동사를 골라보세요 라는 얘기에서 동사를 골라보세요 라는 게 이 문장이야. 동사를 골라보세요 라는 게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로 풀어야 할 부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야? 드리프팅. 떠돌아 다니다, 떠내려가다. 그치? ing. 동명사. 단순해. 그래서 was. 이렇게 고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실제로 이 문장을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특히나 동사의 단복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문제로 낸 의도도 뭐냐면 여기 드리프팅을 동명사 취급을 해서 요거 단수 동사 쓰는 함정에 빠지렴 이라고 이 문제를 낸 것 같아. 보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얘는 해석이 조금 첨부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영어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비동사가 있어. 근데 비동사는 수식으로 바꾸잖아. 어떤 수학적인 수식기호, 수학기호로 바꾸잖아. 그럼 얘는 뭐니? 등호야. 등호. 만약에 우리가 was를 골라버리잖아. 그럼 뭐가 뭐란 얘기니? 드리프팅이 뭡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고 홀스부터 여기까지의 동물들입니다. 라는 얘기야. 드리프팅이 동물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드리프팅이 무슨 동물이야? 그럴 리가 없지. 뭐 됐다고 보는 거니? 뭐 됐다고 보는 거야? 형용사 보호가 문두에 도취됐습니다. 라고 보는 거야. 뭐라고? 형용사 보호가 문두에 도취됐습니다. 얘는 진짜 주어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치사고 제외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누가 진짜 주어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니 commerce부터 animals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라고 판단해야 돼. 문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낙타들이나 마을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무엇했습니다? were drifting westward. 무엇했습니다? 서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치? 요게 이거 미안. 동사입니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이 통째로 주어입니다라고 봐야 돼. 선생님, 요 드리프팅이 주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석해보면 말이 안 돼. 드리프팅이라는 것이 애니멀과 이렇게 등치되어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모양만 보고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양만 보고서 ing니까 동명사 주어 그러면 단수 was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요 문제는 실제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지. 해석해보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야. 이런 문제들 꼭 복습하면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을 쓰는 진행형 시제를 쓰는 현재 분사 ing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29번 보면 얘도 잠깐 제끼고 30번을 보자. 30번을 보면 if you were trained, 네가 만약에 훈련 받았다면 to be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체육교사가 되는 교육, 훈련을 받았다면 not having a gym, 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 체육관이 없다라는 것은요 라는 얘기인데 볼 것 없어. 그치? 이게 주어잖아. 체육관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 같이 보면 여기 having 가지지 않은 것에서 ing
당연하지만 동명사 주어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단수니까 이제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 뭐 이 정도야. 그냥 한눈에 보고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면 좋겠네. 우리가 지금 1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이했어.